안녕하세요. 드림아이오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배운 것들,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위프트 UI 프로젝트 분석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뭐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폴더가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기본적으로 앱 객체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스위프트 프로젝트 내에서는 그때 이제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이곳이 진입점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시작점, 진입점을 이제 패키지 제이슨 같은 것들에 기록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스위프트는 그런 파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셋츠랑 XC 에셋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미지랑 아이콘 에셋들이 들어가는 폴더이고 엔타이틀먼트라는 폴더도 있었고 이 폴더는 이제 iOS에서 특정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마이크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위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리뷰 콘텐츠인데 어, 프리뷰 콘텐츠는 이제 여기 이미지처럼 어, 프리뷰 프로토콜을 이제 다른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렇게 옆쪽에서 그 완성된 UI를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막 인터랙션을 받진 않더라고요. 인터랙션을 받진 않아서 사실 이 UI의 생김새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사실은 뭔가 인터랙션이나 더 구체적인 테스트를 하는 데는 좀 불필요했었는데 이건 미리 볼 때는 필요하고 완성된 앱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 UI도 그렇게 막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생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뷰. 이제 뷰가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서 커스텀 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커스텀 뷰를 만들 때 뷰 프로토콜을 따르기만 하면은 뷰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뷰 프로토콜은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바디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이 바디 프로퍼티가 단 하나의 다른 뷰를 반환하기만 하면 이렇게 커스텀 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이런 스타일 수정자를 호출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호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텍스트 컬러, 뭐 레드 이렇게 하고 뭐 패딩 10 하고 그다음에 보더 10 뭐 이렇게 하면은 패딩이 먼저 생긴 다음에 보더가 생기는 거랑 보더가 먼저 쓰인 다음에 패딩이 생기거나 요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거랑 보더 요거랑 이제 결과가 다릅니다. 얘는 패딩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패딩을 감싸는 보더가 생기고 얘는 보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패딩이 생겨서 이 적용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 수정자들을 사실 공통으로 쓴다면은 계속 이렇게 좀 중복적인 코드들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 묶음 처리해서 뷰 모디파이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 같은 것들도 이제 뷰에서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 뷰처럼 다른 여러 뷰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으로 뭔가 뷰를 감싸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튼 뷰로 클릭커블하게 처리할 다른 뷰를 감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저 대부분은 이렇게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뷰에도 온클릭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뷰에도 온클릭 처리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뷰는 하위 뷰를 10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표적인 컨테이너 뷰인 뭐 V스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제 뭐 최대 10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 10개만 들어가 있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퍼포먼스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문법적으로는 이런 선언이 10개가 된 것만 되어 있어서 더 쓸 수는 없고 더 쓰려면 그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스택이랑 지연 스택인데 이런 스택에 하위 뷰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하위 뷰가 사용자한테 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모든 뷰를 생성을 하는데 지연 스택 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화면 밖의 뷰는 이제 생성하고 해제하는 그런 것들이 컨트롤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프레임이 없으면은 그 내부 컨테이너 내에 컨텐츠가 길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최초로 설정한 크기보다 확실히 훨씬 커져가지고 이제 다른 영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글씨가 글씨 수가 생각보다 많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영역을 침점을 하게 되는데 프레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오메트리 리더인데 이거는 웹에서는 미디어 쿼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들의 컨테이너 크기가 에 따라서 이제 그 뷰들이 조정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에서 상태는 옵저버블, 뭐, 스테이트,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상태 프로퍼티 먼저 스테이트인데 뷰에 속한 상태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을 선언하고 이 상태 값이 변경됐을 때 모든 뷰가 최신화가 됩니다. 당연히 이런 스테이트를 다른 뷰로 풀업으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바인딩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옵저버블 이런 것들을 상태 프로퍼티를 뷰에 속하지 않고 다른 파일로 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옵저버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 다른 뷰들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때 observed 오브젝트랑 state 오브젝트 두 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생성된 그 뭐 생성된 그거는 생성된 observed 오브젝트의 참조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te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참조가 그 사용을 하는 뷰의 바깥에 있거든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뷰가 음, 그 생성이랑 해제가 되면서 그 초기화가 되잖아요. 뷰가 생성, 해제되면서 상태 그 참조도 같이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상태 이전 상태 값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초기화돼도 상관없다면 옵저브드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쨌거나 이 뷰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뷰를 떠날 때는 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책으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예제 같은 것들도 또 연습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싹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